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9월 8일 오후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현재 흐름으로 보아서는 이번 달 안, 즉 추석 전에 경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보면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일병 문제, 이미 문제 세간의, 그야말로 세간의 모든 의혹의 덩어리가 된 지가 이미 7월 1일이니까 벌써 2달하고도 8일이 지났고, 이미 검찰의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제대로 수사 진행되고 있지 않지요. 그런 가운데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른 것이 터지고, 하룻밤 자고 또 다른 것이 터지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어제 오늘부터 엄마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들아 하늘에 먼저 간 아들아,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들이 이런저런 휴가 중에 제대로 병 구한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저 하늘나라로 간, 그리고 그 아들을 가슴에 묻은 엄마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아들아, 하늘에 먼저 간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아들 실밥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군 복무하고 있는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라고 엄마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또 추미애 아들 서일병은 황제 휴가, 황제 병가 맡고 있는데 17분 늦었다고, 어떤 병사는 17분 늦었다고 결국 영창 거쳐서 군법회의에서 6개월 징역받았습니다. 흔한 말로 인생 종친 거죠. 인생 빨간 줄 간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그야말로 툭 던진 말이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를 갖다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내가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파견 나와 있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사람 등등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2018년 2월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뽑아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전직 예비역 대령이 얘기했죠. 그 여러 형태로 압박과 압력이 들어와서 만약에 그렇게 뽑았을 경우에는 큰 사달이 날 것 같아서 본인은 제비뽑기 추첨으로 일반 뽑고 말았다. 여기 대해서 추미애 장관 측은 통역병이 얼마나 큰 무슨 특혜길래 근데 겨우 뽑히지 않지 않았냐고 말 같지 않은 변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송영무 장관 전 장관 이렇게 툭 내뱉음으로써 지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입에 달고 사는 문재인 정부, 또 아빠 찬스 쓴 조국 전 법무장관, 엄마 찬스 쓴 추미애 현 법무장관, 그야말로 20대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50대 부모, 40대 50대 부모 가슴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왜 이런 식으로 확 질렀을까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른바 국방개혁을 갖다가 추진했던 해군 참모총장 출신입니다. 저도 사석에선 두어 차례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 담백,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용장 스타일이에요. 용장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 있었고 없으면 없었다고 얘기한 것 뿐일 겁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아시겠습니다만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당시에 이미 정경두 현 국방부 장관이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돼서 국회 청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따라서 평양 가서 당시 북한의 인민무력부 부장과 함께 9.19 군사 합의에 사인을 했죠. 사석에서 들리는 말 등등을 종합해보면 송영무 장관도 뭔가
장관을 맡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특임 대사라든가 여타의 공직을 갖다 은근히 바랬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른바 친문 운동권 성골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은 또 지역도 또 충청도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영무 장관을 거의 2년 가까이 팽개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이제는 뭐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로열티랄까 충성심이랄까 어떻게 보면 뭐 기대감이랄까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정말 평안한 마음에서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 처음에 뭐 배치 문제, 다음에 뭐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전출시켜달라는 청탁, 거기에다가 보면은 통역병으로 뽑아달라는 청탁, 심지어는 58일간 보통 사람들이 거의 2배 가까운 특별 휴가 과정을 거치면서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니까 구구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황제 휴가, 뭐 19일 동안 휴가 병가를 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기 부대마크 6번 부대마크단 육군 대위가 와서 카투사 와서 자 이거 다 휴가 처리해라. 또 지금 보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갖다 변호하고 있는 뭐 한은택인가요? 그 한모 변호사. 이 양반은 민주당의 무슨 법률 무슨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직자가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한 변호사는 눈치 빠르게 지금 빨리 발을 사임계에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은 문재인 정부로 봐서는 앞서 저희가 그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토사구팽된 오히려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있음으로써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까지 추진하려는 이른바 검찰 법무 검찰 개혁에 이젠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한들 검사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마침 어제만 해도 추미애 법무장관 자기 아들과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는 보고받지 않겠다. 검사들이 다 까라르 웃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법무부 장관은 수사검사들의 보고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보고를 받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주호영 의원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 아들이라도 구속되는 것이 바로 법치의 본질이다. 핵심을 찍은 거죠. 과거 김영삼 대통령 재임 당시입니다. 김현철 씨 감옥 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당시에 둘째 아들 김홍업 씨와 셋째 아들 김홍걸 씨 둘 다 감옥 갔습니다. 첫 아들 김홍일 씨는 몸이 안 좋아서 일단 구속수감은 피했을 뿐이죠.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이건 추미애 건은 지금 동부지검장 하던 사람을 법무차관으로 데려오고 그다음에 현재 8개월째 수사를 갖다 흔히 뭉갠다고 그러죠. 수사를 갖다 뭉개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추미애 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문제를 현재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사단의 일원입니다. 추미애 사단의 일원인 동부지검장이 그냥 유야무야 시간을 끌어주길 바라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지난해 흔한 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용궁 갔다 올 뻔했습니다. 기억하시죠?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 언필칭 200만 300만이 모인 시민과 국민이 모여서 청와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구속하라. 그리고 엿새 후인 10월 9일 또다시 언필칭 200만 300만 모였습니다. 역대 과거 2016년 촛불 집회 때보다 한 40% 내지 50%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청와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문재인 하야하라. 그리고 조국 구속하라.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9%까지.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오는 9월 30일부터 31, 2, 3, 4 이어지는 4박 5일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여론이 형성된다면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물론 정부에서는 그것을 막겠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들아 미안하다. 이 애미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너를 갖다가 가슴에 묻고 말았구나. 이 절절한 엄마들의 절규, 그리고 흑수저 20대 청년들의 그 피맺힌 절규를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려 합니까? 얼마 전에 보면 추미애 씨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듯이 소설 쓰시네. 그런데 진중권 교수 말대로 그 소설이 이제는 넌픽션이 되고 다큐멘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마들은 절규하고 아들들은 피맺히게 땅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번 2020년은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정기국회는 대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정기국회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대통령 후보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 선출된 상태에서 실제 보면은 실효적인 의미 있는 정기국회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올해 2020년 마침 물불 안 가리는 김태년 원내대표에 있을 때 자기들의 수건 사업인 많은 입법 조치, 입법을 갖다가 해치우려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의 저와 같은 계속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거짓을 낳고 궤변이 궤변을 낳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추동력이 생겨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020년 정기국회를 돌파하겠습니까? 결국 추미애 씨를 갖다 경질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남국 변호사, 제가 말씀드렸죠. 김남국 변호사가 이미 며칠 전에 지난주에 토사구팽의 첫 효시를 날렸습니다. 추미애, 너는 쓸 만큼 썼고 더 이상 너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법무검찰개혁의 걸림돌이다. 제발 좀 물러나라. 라고 효실이 신호탄을 쏘았습니다만 어제 마침 보니까 민원연은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 이른바 스피커들입니다. 민원연에서 민주화 민주 언론 무슨 연합인가 그런 민원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서 빨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별도로 만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입에 의해서 입증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당시 사건 당사자인 방상훈 사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이 만났다면 이거는 위법한 상황이니까 윤석열을 감찰해달라. 이게 뭐냐니까 민원연이 이런 카드를 던질 때부터는 추미애하고 윤석열 두 사람을 묶어서 한꺼번에 경질시켜야 된다는 이른바 어둠의 원탁의 지령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 뜻을 갖다가 알아차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어떻게든지 발부등 치면서 이리저리 거짓을 낳고 궤변을 낳고 있는 그 변명을 낳고 있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석 전 빠르면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아주 늦으면 그 다음 주, 이 3주 내에 경질되지 않으면은 결국 10월은 정확히 1년 전의 데자뷰, 수백만의 시민과 국민들이 그때도 결국 조국 법무장관과 아빠 찬스를 쓴 정경심 조국의 딸 조민씨 문제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씨, 그리고 추미애 씨 아들 서일병. 왜? 이들은 바로 이것이 나라냐 하면서 정유라, 자,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탓해. 돈도 실력이야, 너희 부모를 탓해. 그 부모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못난 애미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네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구나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번 추미애 법무장관이 과연 추석을 넘길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